오늘은 제안서 평가위원 제도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행사 대행 입찰에서 평가위원의 영향력은 막강할 수 있죠. 업계에서는 이 제안서 평가위원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위원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죠. 흔히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행사 대행 입찰 과정에서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정성적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평가는 100점 만점에 60점에서 70점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나머지는 정성적 평가 혹은 가격 점수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보통 7명에서 10명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7명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제안서 평가위원의 영향력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특히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공모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위원 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4, 5년 전까지는 그 풀을 이용을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제안서 풀, 다시 인원 구성 풀이 많다 하더라도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 제기가 나오는 거죠. 특히 탈락한 업체들이 여러 가지 빌미를 이용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사례로 들면은요, 뭐 사전에 짰다 혹은 특정 업체를 밀어줬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공모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른 분야들은 2010년 초반에 공모제로 전환을 했는데요. 행사 제안서 평가 같은 경우는 2020년이 넘어가면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공모제로 변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모제 시행 초기와 현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평가위원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은 가령 7명, 보통 7명이 필요하면은 3배수를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21명이죠. 21명을 뽑아야 되는데 실제로 물론 21명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어떤 경우에는 21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많게는 500명. 어떤 경우는 지난번에 전라도 모처에서 한 경우는 12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에서 아는 사람이, 즉 지인을 많이 들여보내는 것이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작한 제도가 오히려 인맥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문성 문제인데요.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제기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프로가 아마추어한테 평가를 받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혹 보면은 황당한 문제점도 있고요. 또 전문성이 결여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평가위원을 자주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은요. 어떤 분은 한 가지 질문만 계속 합니다. 왜? 나머지는 잘 모르니까요. 다음은 리베이트 영업을 한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평가위원들에게 별도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라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럽니다. 근데 사실 확인은 뭐 되진 않은 겁니다만. 또 하나는 새로운 진입 장벽이 생겼다는 겁니다. 행사 대행사 입장에서는 기획을 잘하는 것보다 평가위원 섭외가 우선시되는 또 다른 장벽이 생긴 거죠. 제가 아는 후배가 이벤트에서 대표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PT를 잘하냐,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 또 담당자한테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런 게 중점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평가위원이란 사람들을 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도 늘었지만은 무엇보다 힘이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좀 이게 웃긴 얘기인데요. 커뮤니티가 등장을 했습니다. 모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요, 커뮤니티가 있고요. 또 채팅방을 이용해서 평가위원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운영이 되는 경우라든지 또 자기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소위 기획사들한테 좀 힘 좀 쓰는 이제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시다고 합니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수 차이 간격을 축소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행사 입찰에 들어가면 정량 점수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예를 들면 회사 점수라든지 인원이 몇 명이라든지, 근데 이게 과거에는 차이가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1점 차, 2점 차, 막 여기서 점수가 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0점 몇 점 차, 0.1에서 0.2점 정도로 주니까 여기서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인데, 얘는 또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결국은 이게 가격 점수에 의해서 또 좌지우지되는 그런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번쯤은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자격 여건들. 그 뭐냐면은 그 평가위원들의 자격입니다. 이거는 어떤 분들은 뭐 가령 뭐 명예교수 무슨 교수 뭐 이렇게 했는데 이름만 걸어놨다거나 아니면 올해, 죄송합니다, 이게 특정 교수를 거론을 했는데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어디 뭐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의 경험을 확실하게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또 하나, 즉 평가위원들의 자격을 좀 더 확인 같은 것들을 좀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요 다음번에 제가 그런 특집을 할 텐데, 평가위원 중에서도 부실한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문가들도 좀 덜어 있고요. 뭐 와서 호통을 친다든지 아니면 끼리끼리 모여서 막 그 소위 시쳇말로 진상 같은 분들도 덜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퇴출시키는 게 어떠냐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어쨌든 제도 개선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야만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건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누가 사기가 저하가 되느냐 하면은 참가하는 회사의 젊은 직원들, 특히 기획서를 쓰거나 열심히 기획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열심히 했고 자기가 봐도 괜찮다 평가를 하는데, 결국은 이게 어떤 실력보다는 평가위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상실감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입찰이 끝나서 젊은 직원들이 퇴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훌륭한 인재를 업계에 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4, 5년 지났죠, 현재. 4, 5년이 지났는데 지금쯤은 한번 수정보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여러 가지 해보니까 허점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부작용들이 좀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어떤 일이든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취지를 했다 하더라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야, 우리 좀 개선의 필요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업계에 있는 분들도 그동안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사실 부탁을 받은 적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의견 반영을 해서 개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관여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라든지 조달청이라든지 아니면 각 수요기관 이런 데서 이런 제도를 좀 점검하고 보완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평가위원회의 어떤 문제점들 또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업계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요 다음번에는 좀 황당한 일들이죠. 평가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고 평가위원들이 이래서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